공부 잘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이며 전북교육청 장학사인 김성효 선생님이 집필했습니다. 해냄 출판에서 2019년 8월에 나왔고 책의 분량은 331쪽,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이 책을 쓴 김성효 선생님은 TV 출연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쓴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이 쓴 다른 책도 읽어봤는데 독서와 글쓰기는 평소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오늘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여는 말과 총 2부, 그리고 맺는 말,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는 말의 제목은 전교 꼴찌가 전교 꼴찌에게 읽고 쓰면 삶이 바뀐단다 입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읽고 쓰고 외우고 세마기. 저는 이것이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데 독서와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공부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은 느리지만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그걸 저 자신이 먼저 경험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였다가 평소 열심히 책을 읽은 덕분에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교대에 입학했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데 목차에서 각 장의 제목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부 초등 독서의 힘 1장 읽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2장 글자 읽기 3장 읽기 이해력 기르기 4장 다양하게 읽기 5장 깊이 읽기 2부 초등 글쓰기의 힘 6장 초등 글쓰기 왜 해야 할까 7장 초등 글쓰기 준비하기 8장 초등 글쓰기의 원리를 찾아서 9장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쉬운 글쓰기 10장 긴 글쓰기에 도전하자 11장 공부가 쉬워지는 글쓰기. 그러면 몇 개의 이야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같은 책만 반복해서 읽는 아이 일부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관련된 책을 모두 사서 완벽하게 내용을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100번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0번을 써서 익혔다고 합니다. 아이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걱정하기보다 아직 책에 흡수할 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반복해서 읽기는 새로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익한 독서랍니다. 맞습니다. 반복 독서는 유명한 위인들이 독서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그것을 걱정하기보다 격려해 주시고 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공부가 어렵다고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으렴 일부 내용입니다. 학습은 의미 있는 반복이 지속될 때 일어납니다. 낭독은 의미 있는 반복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낭독은 뇌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문자 언어는 뇌에서 음성 언어로 변환됩니다. 뇌는 이때 청각, 시각, 언어, 공간, 기억, 집중, 추론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가 학습 내용을 통으로 암기합니다.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방법은 참 단순하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음이나 읽기 능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국어, 사회, 과학, 도덕 등의 교과는 주말마다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시킵니다. 물론 학교 수업 중에도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교과서를 읽습니다. 다음은 2부 글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감정 표현에 미숙할수록 글을 써야 한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을 쓰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글쓰기는 사고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감정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학년은 물론이고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표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 표현이 있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9장에서는 있었던 일만 나열하는 일기는 이제 그만 일부 내용입니다. 꾸준히 쓰면 글은 늡니다. 제대로만 쓴다면 일기보다 더 좋은 글쓰기 연습도 없습니다. 일기로 글쓰기 연습을 한다면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일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기를 잘 활용하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이 쓴 일기를 확인해 보면 항상 시간 중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 잘 때까지의 일을 다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었다. 동생이랑 보드게임을 하다가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휴대폰 게임을 했다. 오후에 런닝맨을 보고 저녁 먹고 잤다.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시간 중심으로 쓰지 말고 하나의 사건, 일에 대해 자세하게 쓰라고 강조해서 말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1장에서는 글쓰기 습관을 드리는 글쓰기 체크리스트 일부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치고 학습 습관이 불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습관보다 나은 훈련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실에서 활용했던 셀프 학습 체크리스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글쓰기 체크리스트입니다. 글쓰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글을 꾸준히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몇 달만 꾸준히 해도 독서와 운동, 공부 모두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뿐 아니라 글쓰기도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습관을 갖는다면 분명 글쓰기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2줄 쓰기 또는 3줄 쓰기부터 시작하며 글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2줄 혹은 3줄로 매일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글 쓰는 것을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전북교육청 장학사인 김성여 선생님이 쓴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를 넘어 우리 아이의 평생 공부를 좌우하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김성효 선생님의 다양한 노하우와 실전 경험들이 잘 녹아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팁도 있어서 초등학부모님들이 읽어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커다란 걱정이 없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